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생생영어 기초영문법 미스터 생생입니다. 오늘은 3일차입니다.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알려드려야 할 것을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것을 복습 겸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동차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쓸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어, 멋진 자동차. 어떤에 관련된 형용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쓸 수 있는 또 단어가 있었죠? 무엇이었어요? 엄청 멋진. 예, 바로 얼마나에 관련된 부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로 다로 끝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었죠? 어떤 단어가 있었나요? 예, 세게 던진다. 예, 어떻게 동사를 꾸며주는 어떻게 관련된 부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여기까지 배웠는데 여기서 하나 언급할 것을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 앞에 쓸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단어일까요? 이런 단어입니다. 엄청, 매우. 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위에 있는 이거와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사는 종류로는 두 가지입니다. 부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에 관련된 부사가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관련된 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에 관련된 부사를 한번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형용사 멋진을 꾸며주는 부사도 얼마나입니다. 근데 이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그래서 또 다른 부사,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 그 부사도 얼마나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사는 얼마나 어떻게 두 가지인데 형용사를 꾸며주는 얼마나에 관련된 부사가 있고 동사를 꾸며주는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얼마나에 대한 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둘 다 똑같이 얼마나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명사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여기 대명사가 있습니다. 이 대자는 무슨 대자일까요? 제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큰 대자요. 네, 당연히 틀렸습니다. 예. 이 사과, 이거는 소명사고, 이 사과는 큰 대명사일까요? 아니겠죠? 아, 큰 대자가 아니라 바로 대신할 대자입니다. 대신한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대신하긴 대신한데 무엇을 대신해요? 예, 대신하는데 무엇을 대신하냐면 바로 명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명사를 대신한다. 제가 만약 제게 아들이 있는데 제가 아들을 대신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아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아빠가 다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아들 대신 수능 시험장에 가서 수능을 볼 수 있을까요? 땡!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아들을 대신해서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아빠가 아들을 뭐 할 수 없어요?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대명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신한다. 그래서 명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사가 있는 위치에 대명사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일단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대명사가 왜 생겨났을까요? 명사가 있으면 됐지 대명사가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김수완무, 거북이,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석, 지치카푸, 쌀이쌀이 센터, 랄랄랄랄랄랄라, 바둑이, 돌돌이 이런 노래라고 할까요? 이런 단어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이것은 이름입니다. 성이 뭐예요? 김이고 이름은 수완무, 거북이 이렇게 하는 쭉 해서 돌돌이까지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왜 이러한 이름을 가졌을까 궁금하시죠? 사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무려 5대 독자예요. 예전에는 5대 독자면 군대도 안 가는 신의 아들인 것입니다. 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냐면 이 아이가 아주 장수하기를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5대 독자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랬겠죠. 여기 이 수완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의 이름이고 거북이, 두루미는 어떤 동물입니까? 예, 장수 동물입니다. 그리고 또 옛날 이야기 보면 삼천갑자 동방석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천도복숭아를 훔쳐먹고 삼천갑자를 산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나오는 이런 동물들과 이런 장수 이름을 가진 사람들처럼 우리 아이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예. 어느 날 김수한무가 그 친구와 함께 집 앞에서 더운 여름에 수영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물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수영을 하다가 그만 깊은 물 구덩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른 김수한무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들 김수완무, 거북이,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섬, 얼랄랄랄라, 바둑이, 돌돌이가 물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 우리 아들 김수완무, 거북이, 두루미, 치치카푸 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물에 빠졌다고? 네, 당신의 아들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빨리 가서 아이를 구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름을 부르다가 그만 그 아이가 어째요?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답니다. 참 슬픈 얘기죠. 그런데 이 아이가 물에 빠져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김수한무 친구가 아버지에게 가서 당신의 아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를 뭐라고요? 그를 구하러 가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빨리 그를 구하러 가자. 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그리고 아이를 구했다면 아이가 물에 빠져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때때로 명사는 우리가 그 이름을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름이 너무 길어서 그 이름을 다시 말하기가 너무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사를 짧게 대명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명사가 길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명사도 보면 나, 너, 우리, 그들 이름이 두 자를
대명사가 두 자를 넘습니까? 넘지 않습니까? 넘지 않습니다. 예. 불편한 명사를 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대명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대명사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이 대명사가 있습니다. 여기 I, you, he, she, it, they가 있습니다. I는 무슨 뜻이죠? 예, I는 나는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내가라는 뜻이에요. 예. 미는 어떤 뜻일까요? 미는 나에게 또는 나를이라는 뜻입니다. 에게, 를. 마이는 무슨 뜻이에요? 마이는 나이에라는 뜻입니다. 나이에. 밑에 있는 나머지 대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you, 그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내가. 여기에 있는 이 you는 무슨 뜻이에요? 너에게, 너를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you어는 너의. 나머지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무엇이에요? 이쪽에 있는 부분은 이, 가를 나타내고 이쪽에 있는 부분은 에게 또는 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단어들은 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우라고 했더니 I, me, my, you, your 이렇게 순차적으로 막 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외워서는 안 됩니다. him 하면 그에게 그를, her 하면 그녀의 또는 그녀에게 그녀를. 어떤 단어를 말해도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무작위로 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순서대로 외우지 마십시오. 따로따로 구분해서 하나씩 정확하게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it라는 단어는 it하고 꼭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it는 그것이라는 뜻이고 여기에 있는 it는 it, is라는 사실 명심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명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바로 they입니다. 이 they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다 이 they의 뜻을 무엇으로 알고 있냐면 그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어떤 뜻도 있냐면 그것들이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떨 때는 그들이 되고 어떨 때는 그것들이 되는지 여기 밑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나는 나의 친구들과 과일 가게를 갔다. 그곳에서 배 10개를 샀다. 그런 다음에 영어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무슨 뜻이죠? 그들은 키가 크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키가 크다. 제가 답을 말씀드렸네. 여기 they야 tall일 때 이 tall이 크다라는 뜻이죠. 키가 큰이에요. 키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they는 뭘 가르쳐요? 그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they는 앞에 누구를 말합니까? 나의 친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뒤에 또 they가 있습니다. They are delicious. delicious는 무슨 뜻입니까? 맛있다라는 뜻입니다. 맛있다. 그렇다면 이 they는 뭘 가르쳐요? 예, 바로 배 10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명사가 나왔을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앞에 반드시 그 they가 가리키는 명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명사가 나오면 앞에 어떠한 명사를 대신하고 있는지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he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he, 그, 과연 그가 누구를 나타내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를 말하는지, 아빠의 동생 삼촌을 말하는지, 어떤 아저씨 한 분을 말하는지. 그래서 대명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꼭 앞에 어떠한 명사를 대신하고 있는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뭐 한다고요? 대신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명사가 가리키고 있는 명사를 반드시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대명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밖에 단어의 종류가 있습니다.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근데 전치사와 접속사는 지금 배울 수 있지 않고 조금 지난 후에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감탄사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감탄할 때 나오는 말로서 우리의 평상시에 나타나는 뭐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것을 나타내요. 나오는 대로 그냥 쓰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하하하 이렇게 쓰면 바로 영어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잘 알려져 있는 아우치, 아야 이런 거죠. 예. 또는 부르르르르릉 이런 식으로 그냥 쓰면 되기 때문에 뭐 중요하지는 않고 그냥 나오는 대로 쓰면 됩니다. 예. 어때요? 오늘 대명사 잘 배우셨나요? 어렵지는 않으셨죠?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와 함께 즐겁고 쉽고 좋은 시간들을 함께 가지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꼭 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